이 이야기는 부산에 살고 있는 이지은 씨께서 잊을 수 없는 친구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지은 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친구가 긴 생머리에 되게 하얗고 또 체구도 작았거든요. 학교에서 엄청 예쁘다고 되게 소문도 많이 났었고 남자 여자를 의문하고 다들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어요. 인기 있을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다가가면 말도 잘 안 받아주고 철벽을 계속 치다 보니까 싸가지가 없다고 그런 소문이 나서 얘가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어머, 웬일이야. 그럼 지금부터 7년 전 대학생이었던 지은 씨를 대신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가 대학교에 막 입학했던 때였어요. 오전 강의가 끝나고 학식을 먹는데 제가 한수아요. 내가 싸가지 없다고 하네. 내 인사도 씹더라니까. 아, 진짜? 그런데 그때 그 애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유, 괜히 찔려서 황급히 시선을 돌리려는데 절 보고 싱긋 웃는 거예요. 그 뒤 강의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너가 지은이지? 수아라는 애가 제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오, 얘한테 관심 있구나. 괜찮으면 나 여기 앉아도 될까? 당연하지. 또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싸가지 없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낯을 좀 많이 가려서 그렇지 소문이랑 다르게 착한 애 같았어요. 그래, 오해가 좀 풀리네. 그 뒤 저희는 금세 베프가 됐습니다. 몰라. 좋아하는 가수부터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 언니랑 같이 자취 중인 것까지 비슷한 점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언니랑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데 수아는 말끝마다 우리 언니는 하면서 엄청 돈독한가 봐. 언니랑 사이가 꽤 좋더라고요. 한 학기가 지나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들어와. 처음으로 수아가 집으로 초대를 해준 거예요. 아, 거기 앉아.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해도 다 안 졌는데 집안이 어두워도 너무 어두운 거예요. 분위기가 좀, 자세히 보니까 암막 커튼이 다 쳐져 있더라고요. 어둡게 있는 걸 좋아하나? 그런데 수아는 들어서자마자 집 곳곳에 있는 초를 켰어요. 왜 초를 켜? 불 안 켜? 아, 그냥 밝은 게 싫어서. 촛불에 어른거리는 그림자 때문이었을까요? 집 분위기가 좀 음산하더라고요. 그 뒤 수아는 방에 들어가서 예쁜 원피스 한 벌을 들고 나왔어요. 지은아. 사실 언니 옷인데 이제 안 입는 데서. 이 옷 너 가질래? 아, 진짜? 근데 언니 옷인데 나 줘도 돼? 그럼. 한번 입어볼래? 지금? 지금? 바로 입어봤죠. 너무 예쁘다. 언니한테 꼭 감사하다고 전해줘. 그래? 그럼 지금 얘기할래? 언니 방에 있어.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언니가 방에 계셨나 보더라고요. 수아의 손에 이끌려서 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인형들이 가득 진열돼 있었거든요. 약간 무서워. 소개해줄까? 얘는 메리고, 얘는 해피, 얘는 초코, 그리고 여긴 우리 언니. 수아가 가리키는 곳엔 구체관절 인형이 있었어요. 무서워. 인사해. 이게 언니라고? 우리 언니한테 이거라니? 어머. 인사 똑바로 다시 해.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사람 같더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뭐야? 수아가 즉석 카메라로 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냥 잘 어울려서. 아, 우리 이제 과제하러 가자. 분위기 이상한데? 그 뒤 거실에서 과제를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우, 자꾸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봤는데 깜짝아! 이게 왜 여기 있어? 이걸 언제 갖다 놓은 거야? 제 뒤에 인형이 놓여 있는 거예요. 수아가 아까 언니라고 한 그 인형이요. 그 큰 걸 왜 거기다 갖다 놨어? 인형 얘기 또 꺼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까 무섭게 정색하던 수아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뭐가 재밌는지 수아가 절 보고는 나오는 웃음을 이렇게 참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간지러워. 누가 간지럽히는 것처럼 목덜미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인형이 언제부터 날 보고 있었지?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언니가 너 진짜 마음에 드나 봐. 계속 장난치는 거 보니까. 수아야, 오늘 너무 늦었다. 내일 학교에서 보자. 저는 서둘러 가방만 들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래, 좀 찜찜해. 우리 애가 이상하네. 그리고 계속 싸한 기분이 들어서 집에 가면서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야, 수아. 네 말대로 좀 이상한 것 같아. 막 인형한테 자기 언니라 그러고. 내가 걔 뭔가 쎄하다고 했잖아. 몰라. 근데 나 노트북 두고 왔는데 내일 과제 어떡하냐? 근데 사진은 잘 나왔어? 뭐야? 어떻게 알아? 얼이 빠진 채 휴대폰을 줍고 일어서는데 두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제가 수아네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내가 왜 다시 여기 온 거야? 어떻게 온 거야? 그때
끔찍한 모습을 한 여자가 제게 다가오려고 했어요.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뭐야? 홀렸다. 눈을 뜨니 제 방 침대 위였습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기절한 거야? 수안에 다녀온 이후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꿈이야? 혼자가 돼 있나 보다. 아, 내 노트북 받아야 되는데 과제가 다 거기 있는데 어떡하지? 아, 어떻게 노트북. 결국 고민 끝에 수안회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수아야, 수아야, 나 지은인데. 집 앞에서 수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벨소리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수아, 나 들어갈게. 가지 마. 느낀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야, 안에 있어? 나 노트북 찾으러 왔는데. 수아야. 너무 어두워서 불을 켜려고 했는데 스위치도 고장이 났는지 불이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수아야. 과제했던 데랑 거실, 식탁 다 찾아봤는데 노트북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방에 있어? 그런데 그때 언니 방 문틈 사이로 하얀 게 보이더라고요. 아, 하지 마. 수아야. 제 노트북이었어요. 다행이다. 빨리 아유, 나가야지. 저기 있었구나. 얼른 챙겨서 나가려는데 제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아니야, 들어오지 마. 하지 마. 수아가 언니라고 한 그 인형 위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언니 인형을 안겨주고 찍었던 그 사진. 그런데 그 사진 말고도 이게 뭐야? 그동안 수아와 놀러 다니면서 찍은 제 독사진들이 같이 있었어요. 왜? 그런 남의 사진을 말이야. 갑자기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언니 인형 뒤에 뭐가 하얗게 빛나더라고요. 인형을 치우고 자세히 보려는 그 순간 큰 은색 가위를 들고 저를 꽉 짓눌렀어요. 어머, 왜 이래? 언니 어딨어? 언니 여기 있지? 뭐 하는 거야? 조용히! 지금 우리 언니 얘기하잖아! 우리 언니가 네가 좋대. 그러니까 네 몸 좀 빌릴게.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제 목을 조르는 수아가 흐릿해져 보이던 그때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마지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때 책장에 있던 도자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야?
그리고 수아는 미친 사람처럼 손으로 가루를 마구 쓸어 모으고 있었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고한수민. 유골함이네. 그건 수아 언니의 유골함이었습니다. 수아의 언니는 2년 전 대학 진학 문제로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언니를 많이 따랐던 수아가 충격이 컸는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대요. 언니가 그렇게 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언니의 존재가 느껴진다고. 너무 충격이 컸나 보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사실 사진에서 학생을 봤을 때 많이 놀랐어요. 우리 큰딸하고 많이 닮아서. 그 말을 들은 전 모든 게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수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고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아한테 연락 없었어요? 네. 수아가 언니 유골함을 들고 사라져서요. 사라졌다고요? 이것도 뭐. 수아는 언니의 유골함을 들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부모님은 언니처럼 같은 선택을 하게 될까봐 굿도 하고 종교에 의지하게 시키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수아가 제 몸을 달라고 했던 게 제 몸에 언니를 부르기 위함이었던 걸까요?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니를 대신할 새로운 몸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현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현정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과 함께 술래잡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박현정님이 되어서 그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2017년 4월 봄. 햇빛이 아주 쨍쨍한 화창한 주말이었어요. 저는 할 일 없이 뒹굴뒹굴 침대에 누워있다가 기분 전환 겸 인테리어나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 꾸미는 게 오래된 취미거든요. 혼자 하면 좀 힘도 들고 심심할 것 같아서 친한 친구도 불러가지고 함께 하기로 했죠. 우와, 예쁘다. 친구와 커튼도 다시 달고 빨리 켜봐. 새 집처럼 산뜻해진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때 베란다에 있는 수납장 하나가 눈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전에 살던 사람이 놓고 간 건지 이사 올 때부터 있었거든요. 저는 이참에 수납장 리폼까지 해치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지 봐. 언제 청소한 거야? 수납장에 묵은 때를 한 칸 한 칸 꼼꼼하게 닦고 이제 맨 아래 칸을 닦으려는데 탁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수납장 벽을 통통 두드려 보니까 갑자기 벽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뭐야? 화들짝 놀란 저는 고개를 숙여서 안쪽을 자세히 살펴봤죠. 그랬더니 수납장 맨 아래 칸 뒤쪽에 나무 판자로 이렇게 가려진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혹시 전에 살던 사람이 나처럼 리폼을 한 건가?
친구가 휴대폰 불빛을 비춰주고 저는 손으로 더듬더듬 짚어가면서 바닥을 막 닦았어요. 근데 그때 차갑고 물컹한 털이 제 손에 잡히는 거예요. 털? 설마 죽은 쥐는 아니겠지? 식은땀을 흘리면서 안쪽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정말 검은색의 털이 보였습니다. 저랑 친구는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발견한 이상 저대로 둘 수는 없으니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조심조심 수납장 밖으로 꺼내는데 그건 죽은 쥐가 아니라 웬 작은 인형이었어요. 다행이네 그나마. 그리고 특이하게 인형의 눈에 청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 그 얘기 들었다. 이상하다. 뭔가 찜찜하잖아요. 여기 왜 이런 게 있어? 근데 이상하게 그 인형의 눈을 꼭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 안 돼. 열지 마. 아니야,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냥 갖다 버리자. 테이프 한번 떼보자. 아니, 그걸 왜 떼? 그냥 버려. 한번 떼볼래? 그냥 버려. 과감하게 테이프를 확 뜯었습니다. 근데 인형이 생각보다 훨씬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귀여운데? 묻어있던 먼지도 털고 머리 정리를 한 다음에 책장에다가 잘 보이게 올려놨어요. 이건 좀 그냥 갖다 버리는 게 낫지 않아? 왜? 예쁜데. 제가 인형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그 인형은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저녁이 되자마자 종일 열심히 움직인 탓인지 저는 바로 골아 떨어졌어요.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가 탁탁탁탁탁탁탁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시선이 느껴진 듯이 여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저와 두 눈이 딱 마주쳤는데 찾았다. 도대체 뭘 찾았다는 거지? 저는 두려움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자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표정을 싸늘하게 굳히면서 너 아닌데? 너 아닌데.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다. 그러더니 뒤를 돌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후 천천히 10, 9,
8. 초를 세기 시작했어요. 마치 술래잡기를 하는 것처럼요. 2, 1. 순식간에 10초가 지나가고 그 여자가 뒤를 돌려고 하는 그 순간 깜짝이야.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하더라고요. 꿈치고는 너무 생생한 악몽을 꾼 건가 생각했죠. 근데 그날부터 집에 혼자 있으면 꼭 누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방문이 끽 하고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도 들렸고요. 시선이 느껴져서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혼자 집에 있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자취방에서 함께 놀기로 했죠.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친구도 있으니까 오늘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건 제 헛된 바람이었어요. 갑자기 밀려드는 싸한 기운에 고개를 돌렸더니 10, 9, 8, 7, 6. 저번에 봤던 그 여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덮은 채 벽에 붙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다? 그 여자는 절 향해 몸을 휙 돌리더니 얼굴을 가리고 있던 손을 쓱. 저는 온몸이 굳은 채 저 여자를 올려다봤어요.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속으로 간절히 외쳤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여자는 저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그런 절 보더니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했어요. 왜 안 숨었어? 왜 안 숨었어? 왜 안 숨었어? 왜 안 숨었어?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본 저는 심장이 정말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 눈 밑에 점이 있었거든요. 그 인형? 청테이프로 눈이 가려져 있던 인형과 똑같은 위치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저는 그대로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 은정아, 일어나. 다음날 점심이 되어도 제가 일어나지 않자 친구가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일어나. 은정아. 저는 눈을 뜨자마자 그 인형을 확인했습니다. 인형의 눈 밑에 선명히 찍혀있는 점, 제 착각이 아니었어요. 사실 나 며칠 전부터 여자 귀신 꿈을 꿨거든? 근데 저 인형이랑 똑같이 생긴 거야. 내가 불길하다고 했잖아. 친구는 처음 봤을 때부터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면서 인형을 당장 제자리에 돌려놓자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무서워하는 저를 대신해서 인형을 수납장에 다시 넣고 안 보이게 나무 판자까지 세워줬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던 저는 부모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딸 왔어. 앉아. 가족들 얼굴을 보니까 긴장이 풀렸는지 피곤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자는데 지난번에 느꼈던 그 소름 끼치는 기분이 또 온몸을 감싸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마음에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정말 숨이 넘어갈 듯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누가 눈꺼풀을 확 위로 잡아당긴 것처럼 눈이 저절로 치켜 떠졌습니다. 분명히 저는 부모님 댁에 누워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신기하게도 제 자취방 풍경이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제가 없는 빈 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공포에 질리게 했던 그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는 듯이 커다랗고 검은 눈동자를 없네? 저는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막 살펴보니까 아까 자고 있던 그대로 부모님 댁이더라고요. 이대로는 다시 자도 잠을 설칠 것 같아서 거실로 나가려고 일어났어요. 잡았다.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치는 저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는 그 여자.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저는 움직이지 않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면서 열린 문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숨이 정말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정말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술래잡기에서 붙잡혔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자꾸만 느려지는 발걸음. 점점 거리가 좁혀졌어요. 어딜 가? 이제 네가 술래야. 그 여자가 제 뒤에서 제 머리를 확 잡아채 저를 바닥에 눕혔고 제 관자놀이를 감싸더니 길다란 검지 손톱으로 두 눈을 찌르려는 거예요. 누나 괜찮아? 누나 나야 괜찮아? 나야 왜 그래? 그때 다행히 절 찾으러 나온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복도 바닥에 누운 채 새파랗게 질려있는 저를 보고 가족들은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면 난리가 났죠.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앉아봐. 그러자 남동생이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나, 혹시 누가 그 인형이랑 술래잡기 중이었는데 자기를 못 찾게 일부러 그 눈을 가린 게 아닐까? 동생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부모님은 지금 당장 그 인형을 버리고 자취방도 옮기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함부로 버렸다가 혹시나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와 가족들은 고민 끝에 인형의 눈을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근처 산에 묻어버렸습니다. 두 눈이 가려져 있던 예쁜 인형. 그 인형은 정말 누군가와 숨바꼭질 중이었던 걸까요? 혹시 지금도 그 인형이 자신을 찾아줄 새로운 술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번 사연은요. 서울 성동구에 살고 계신 이정우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심괴의 찐 애청자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일본 괴담. 나올 때 됐어. 일본 괴담 나올 때 됐어. 예. 자, 인형. 이건 바로 코케시라고 하는 일본 전통 목각 장식품인데요. 아하. 일본 여행 가면 맞아. 흔히 볼 수 있는 기념품. 또 이쑤시개 들어있고. 요만하게 조그만 거. 그런데 정우 씨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기념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래? 이
코키시에 얽힌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정우 씨의 시점에서 들려드릴게요. 2017년 제가 무려 삼수를 마치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정우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합격 기념으로 우리 가족 모두 일본 여행이라도 갈까? 좋지? 언제 준비했어, 여보? 몇 박 며칠이야? 5박 6일. 제 합격 기념이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아버지는 엄마랑 같이 여행 갈 명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엄마밖에 모르는 완전 아내 바보 그 자체였거든요. 보금슬 좋군요. 예. 다정하시다. 이번 여행도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 했던 엄마를 위해 가자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네 가족은 일본 오사카로 떠나게 됐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해서 도톤보리에서 사진도 찍고 철판 요리며 라멘에 스시까지 본토 음식도 배부르게 먹었어요. 아쉽지만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였어요. 너무 축하한다. 아, 진짜. 엄마, 아빠. 나 사진 찍어줄게. 좋지. 남는 건 사진뿐이야. 하나, 둘, 셋. 잘 나온다. 여보 김치? 한참 부모님 사진을 찍어 드리고 있는데 찍어줘.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머리는 며칠을 안 감은 것처럼 떡이 져 있었고 입술엔 피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눈은 무표정인데 입만 크게 벌려서 웃는 얼굴이 왠지 기이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 일본어로 뭐라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더니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어이유. 바로 코켓이였죠.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아. 뭐 처음 들어. 어리둥절해한 우리 가족에게 프레젠토. 뭐 하위리. 프레젠토? 아, 선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이. 선물이. 주는군. 선물이라고 하니까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면서 받으셨죠. 좋아하는 엄마와 달리 저는 기분이 찝찝했어요. 엄마, 그거 그냥 버리면 안 돼? 얘는 왜 예쁘기만 한데. 이거 보면서 일본 여행 추억하면 되겠다. 거실에 두면 딱이겠네. 그래, 인형이 모양도 예쁜데. 여기 어디가 좋아? 결국 엄마는 집에 돌아와서 코켓이를 거실 TV장 위에 올려두셨죠. 그 선물이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 까맣게 모른 채로요. 여기까지는 코켓이를 선물 받아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날 이후로 겪은 정말 끔찍한 한 여자의 3번의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뭐지? 물 떨어지는 소린가? 손톱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눈동자를 굴려 방 안을 살폈는데
길거리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는 백지장처럼 하얀 손을 입으로 가져가 손톱을 떡떡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손톱 물어뜯는 소리구나.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거 왜 쳐발라? 어떤 새끼한테 잘 보이려고? 어? 이 양반이 왜 이래 진짜. 맨날 바랬던 거잖아. 화장대 앞에 앉아 계신 엄마한테 아버지가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이 쓰레기 같은 거! 저는 너무 놀랐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크게 싸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두 분 사이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두 번째 방문. 또다시 온몸이 무거워지며 가위에 눌렸는데요. 제발 이번에는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번에도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보였어요. 새빨간 기모노였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나듯 눈이 확 떠졌는데 아직 밤이더라고요. 그런데 문 밖 거실에서 누군가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히 문을 빼꼼 열어봤더니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움켜쥐고 냄새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건 엄마의 옷이었습니다. 난 새끼 냄새가 나. 바람났어. 더러운 여. 잊어 죽일련. 차마 듣기도 힘든 욕설을 내뱉으며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는데 아빠. 아버지의 눈에 안광이 어두운 거실인데도 아버지 눈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꼼짝없이 굳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 아버지인데 아버지 같지 않았거든요. 뭐가 씌었나 봐. 그리고 며칠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엄마 회사에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신 거죠. 너는 왜 그 새끼 앞에서 그렇게 웃음을 질질 흘리고 지랄이야? 어?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남의 직장에 와서 그딴 얘기를 쳐! 미쳐? 누가 미쳐? 아 그래 잘 됐어.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결판을 내 오늘 그냥. 와! 그러지 좀 마세요, 제발 아버지. 진짜. 뭐라고 임마! 제발. 아빠! 와!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미친 짓고 다 지겨워 진짜!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이 집구석 지겨워 진짜. 누나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 가족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일주일 뒤 절대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세 번째 방문. 그 여자는 그날도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 환희에 찬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舌でたまらない舌でたまらな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떠올랐거든요. 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 시토데 타마라나이. 이 말, 일본 오사카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오며 중얼거렸던 그 말이었어요. 그때 비명 소리에 놀라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빠! 아빠 좀 제발 이러지 마. 그 순간 제발 이러지 마. 아버지는 엄마의 머리채를 잘라버리셨어요. 그 순간 復帰してやる手回れないように髪の毛なんか全部切ってやる 한 달 안 되는 기간 안에 다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기간이 얼마 안 정말 매일매일 되네요. 심하게 싸우셨어요. 엄청. 아버지가 한 번도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셔서 늘 비속어를 정말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사용하신 적 없었고요. 한 번도 매를 드신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얼거리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를 반복하신다던가 이거는 전혀 뭐가 말이 시인 없다. 거야. 내가 확인해 봐야 된다. 내가 끝을 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으셨고 너희를 낳은 게 내 인생의 최대 실수다. 너희는 태어나면 안 됐다. 약간 그런 어투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 보는 모습을 저희한테 이제 보여주시니까 저희도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더 큰일이 날 것 같아 저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서에 갔다가 저는 먼저 집에 돌아왔습니다. 누나 왜 연락 안 받았어? 지금 엄마 아빠 난리 났어. 나 지금 경찰서에서 내가 내 친구 줄까? 이번에 결혼하는 내 친구. 결혼 선물로. 뭐? 누나가 갑자기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누나의 시선 끝을 따라가 보니 코켓이가 있었어요. 그래, 다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었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코켓이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다는 걸요. 순간 번뜩 정신을 차린 저는 집 근처 하천으로 나갔어요. 그리곤 그대로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코켓이가 점점 멀어지자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코켓이를 버린 이후 부모님은 사이 좋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 쟤 때문이야?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엄마. 그 우리 일본에서 받은 장식품 기억나? 응? 장식품? 어. 우리 집에 그런 게 있었어? 뭐라고요? 부모님 두 분 다 싸운 건 기억하지만 오사카에서 가져온 코켓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우와. 그리고 잊고 계셨죠? 새빨간 기모노를 입은 귀신이 중얼거리던 말. 舌でたまらない 오사카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嫉妬でたまらない 우리 가족을 보며 했던 그 말. 시토데 타마라나이. 옛 뜻은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다. 오사카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건넨 코켓이 어쩌면 선물이 아닌 질투에서 비롯된 끔찍한 저주가 아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제 나이 12살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희 가족이 살던 동네는 앞으로는 작은 강이 흐르고 뒤로는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한창 뛰어놀 나이였던 저와 제 친구들은 특히나 이 마을 뒷산을 운동장 삼아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때 뭐 다 그랬죠. 저희 때는 구슬, 딱지, 팽이 기본이지, 기본. 아니면 바로 그래. 이런 새총을 가지고 놀았는데요. 오랜만에 본다. 새총으로 맞아. 각자 손에 새총 하나씩 들고 뒷산을 몰려다니며 새총 쏘는 연습을 하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 저 혼자 새총 연습을 하게 된 날이 있었는데요. 이 눈에 보이는 나무며 잎사귀에 대고 톡톡 쏘아대며 걷다 보니까 여기 어디지?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길 잃었구나. 그래서 너무 멀리 왔네 싶어서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저건 또 뭐지? 작고 야트막한 흙더미 위에 뭔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이야? 구슬치기 할 때 쓰는 유리구슬 몇 개랑 이건 뭐지? 그 옆으로 다 해지고 색이 바랜 헝겊 인형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되게 못 만들었네. 이걸 보니까 새총 연습하기 딱인데? 그래서 저는 바로 그 근처 나무 옆에 인형을 세워놓고는 이 새총으로 새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중하면은 픽 하고 고꾸라지는 모습에 제가 너무 신이 나서 그러니까 뻔히고 쏘고 있는데 누가 보이더라고요. 응? 어라? 저 앞에서 누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지? 저는 괜히 머쓱해져서 새총 쏘기를 그만두고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한 몇 발자국 갔을까? 뭔가 둔탁한 걸로 내려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힐끗 뒤를 돌아봤더니 제가 새총 노래를 하던 그 흙더미 앞에 바닥에 머리를 찧어가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이 오싹한 기분이 든 제가 발걸음을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던 그 순간 살려주세요! 누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소리를 흘려가며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달린 끝에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살려주세요! 제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뛰어내려왔으니 마을 어르신 한 분 정도는 나와볼 법도 한데 그림자 하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어? 설마 여기 지금 나랑 저 여자 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여자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저를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대문부터 단단히 걸어 잠궜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머리 하나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대문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여자가 빨간색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빨간색이 되게 오래된 피에 절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굉장히 꼬질꼬질했고요. 그리고 발이 맨발이었거든요. 근데 시커멓게 때가 탔었고, 근데 이상하게 그 여자가 바로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집을 여기저기 막 훑어보고만 있었더라고요. 아우, 너무 기괴하다.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때 생각이 든 게 저희 집 바로 대문 위에 부적이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적의 효과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 옛날에 그 집들에 그런 게 있었어. 있었어요, 옛날에 집에. 아, 다행이네. 저는 여자가 서성이는 틈을 타서 얼른 집 안으로 전력 질주하듯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 창문,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전부 다 잠그고 나서 거실 창문 근처에 쭈그려 앉아 바깥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갔나? 담장 너머 어디에도 그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맞다.
힘들어. 다락방 계단을 허겁지겁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아, 우리 앞을 또 다락방. 일단 숨고보자는 생각 말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다락방 한 구석 어지러이 쌓여있는 상자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제발 절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길. 그 순간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살기가 가득한 눈빛을 하고는 긴 손톱으로 바닥을 긁어가며 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완전히 들어온 여자는 이제 다 됐다는 듯 제 쪽을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제대로 보게 된 그 여자의 얼굴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손을 제 코앞까지 쭉 뻗는 거예요. 정신이 점점 아득해지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커다란 고함 소리와 함께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뭐야? 뭐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준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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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좀 차려봐. 눈을 뜨자마자 보인 건 엄마야, 엄마. 정신이 좀 들어? 어디 아픈 데 없고? 맞네. 할머니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겠다. 올만 했으니까 왔지. 애 괜찮으면 됐다. 그 할머니는 저희 동네 모든 굿을 담당하시던 무당 할머니셨습니다. 무당 할머니구나. 나중에 부모님께 들었는데 이 무당 할머니의 신당이 제가 놀러 가던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마침 그날 신당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제가 그 여자에게 쫓기듯이 막 뛰어내려가는 걸 보시고는 네, 황급히 무속에서 쓰는 도구들을 챙겨서 마을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아, 맞구나. 그리고는 저희 집까지 오셔서 바로 귀신 쫓는 의식을 해주신 덕분에 그 여자가 물러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냐! 이라고 외치신 분이 바로 이 무당 할머니셨던 거죠. 그분 아니었어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준호야, 너 산에서 뭐 하다 내려왔니? 한참 전에 죽은 그 거지가 널 따라서 여기까지 왔을 땐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 할머니 말씀이 그 여자가 아주 예전에
저희 동네에 살던 거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어린 아들이랑 함께 마을을 떠돌았는데 엄마. 짓궂은 동네 애들이 막 돌팔매질 같은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 아이가 돌팔매질을 많이 당해서 시름시름 막 앓고 있다가 한 며칠 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죽은 애를 그 산에다가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덤을 계속 그 앞에서 지키다가 결국엔 그 여자도 죽었다고. 아이가 묻혔던 그 장소에다가 옆에다 같이 그냥 묻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그 애들을 괴롭혔던 애들의 나이하고 비슷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를 보고 쫓아왔던 게 아닌가. 세초. 그리고 이제 그 일 이후에 무당 할머니께서 해주신 굿이 효과를 본 건지 여자가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이 무덤가에서 머리를 찧어가면서 절을 하던 그 여자의 모습은 36년이 지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잊히질 않고 있습니다.